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의 유상증자 현물출자 공시와 그로 인한 에코프로 HN 대응 영상입니다. 주말 동안 반도체와 수소 섹터 분석 문서를 다 만들어 놓고 올린 순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코프로 HN 공시가 떠서 급하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시가 나왔으니 대응하는 말씀드리되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부터 희망적인 관점과 그때의 대응 방안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전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찾는 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고수익을 얻는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선 시장 분석, 수급 분석과 시장 주도주를 탐색한 후 그에 맞는 종목을 선정해야 하며 종목의 특성, 즉 저평가 여부, 흑자 전환과 같은 턴어라운드, 신성장 동력과 확장성, 각종 이벤트 등의 종목 분석을 한 후 거기에 차트 분석을 가미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급입니다.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그 신규 수급의 유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급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이 관계를 다시 써보면 이 그림과 같이 될 겁니다. 실적 발표, 수주 공시 등 개별 종목의 호재나 전반적으로 수급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섹터 전반적인 호재나 재료,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테이퍼링 등의 국제 이벤트 등 시장 방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전 섹터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시장에서도 그 원인에 따라 반등한 섹터가 있기도 하며 예를 들어 적어도 약세장에서는 정치 테마로 묶이는 섹터는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기업 내 수익률이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그 섹터 자체가 소외되어 있다면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되죠. 뜬금없이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에코프로 HN의 이번 유상증자 현물출자 공시의 타이밍은 이 섹터의 흐름, 즉 친환경 섹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저는 주식 스왑의 핵심 요소를 현물 출자 대상의 주가와 유상증자의 일반 주주가 참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매수 대상의 종목의 주가라고 말씀드렸으며 이들을 고려했을 때 에코프로 HN의 주가 상승이 에코프로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현물 출자 가격 결정 이후 에코프로 HN의 주가는 그 가격을 지지점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상증자 공시 이후 에코프로는 하락 추세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에코프로 HN의 주가 상승이 에코프로보다 아주 높지는 않은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현물출자 공시가 나왔죠. 이전에 매수 가격은 최근 일종가와 최근 한 달 평균, 일주일 평균, 전일 종가의 평균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가액은 최근 날짜의 가중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탈수록 유리하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9월 3일 종가 기준을 보면 1개월 평균과 일주일 평균은 높은 수준이지만 가중치가 가장 높은 최근 일종가는 일주일 전만 못합니다. 그 때문에 매수가액이 오히려 감소한 상태죠. 이로 인해 대주주는 약 5%의 가치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타이밍에 유상증자 현물출자 공시를 낸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친환경 섹터의 흐름에서 찾는 겁니다. 오늘 공시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출자 가격이나 결정 방법 이런 것보다 바로 일정입니다. 공시에 나온 이 일정을 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타임라인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9월 6일 현물출자 공시가 났으며 추석을 포함한 37일 후 청약이 시작됩니다. 그 일주일 전인 10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에코프로의 신주 발행가가 결정되며 청약 종료는 11월 1일, 그리고 납입일은 11월 4일, 이후 11월 19일에 신주가 상장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식 스왑의 3요소 중 에코프로 HN의 주가는 고정되었으며 에코프로의 주가와 유상증자의 현물출자로의 일반 주주의 참여 여부는 앞으로 결정되는 요인입니다. 이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에코프로 HN의 주가는 눌러질지 부양될지는 예상할 수 없어도 적어도 청약 기간에는 11만 500원보다는 무조건 높게 잡을 겁니다. 그것도 어중간하게 높였다 일반 주주가 청약에 참여하면 안 되니 아마 10% 이상의 갭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에코프로의 경우 가격 정정이 되는 10월 7일까지 최대한 억눌러야 할 것이며 청약이 마감되는 11월 1일까지는 가능한 한 누를 것입니다. 앞선 10월 7일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에코프로를 억눌러야 에코프로 HN과의 현물출자 비율을 이상적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약 종료일까지는 왜 에코프로를 눌러야 하는 걸까요? 이는 조금만 계산을 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앞으로 에코프로 HN의 주가가 지지부진해 청약시 현재가보다 딱 5%만 상승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던 에코프로의 가격이 가격 정정 이후 상승 추세가 되어버려 에코프로 HN의 상승률보다 높은 10%가 상승할 경우 에코프로 HN의 주주는 현물출자에 참여했을 때 현물출자 가격에서는 5%를 손해를 보더라도 에코프로의 신주 발행가 대비 상승률인 20%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즉 만에 하나 에코프로 HN의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할 경우 청약 종료일까지가 에코프로의 약세 흐름이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지난 유상증자 현물출자를 통한 지배구조 변경한 다른 사례에서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해성산업은 그 경우에 가장 맞는 케이스인데요. 유상증자 결의일 이후 종속회사는 상승 흐름을 맞았고 청약 기간 내내 결의일 가격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약이 시작하면서 해성산업이 급등하죠. 이후 청약 종료일까지는 지속 억누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지홀딩스의 경우 청약 기간 동안 정정가 4,885원에 가능한 한 맞추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면 이지바이오는 청약 기간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었고요. DL은 유일하게 청약 시작 전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청약 기간 내내 높은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정정된 공개 매수가가 89,829원이었으므로 청약 기간 전 최대 가격인 106,000원을 고려했을 때 19% 상승했는데 DL ENC는 결의일 매수가 이후로 최대 21% 상승했으므로 일반 주주들의 유상증자 현물출자 참여를 막은 겁니다. 따라서 11월 1일까지는 에코프로의 주식 흐름은 나쁘거나 적어도 에코프로 HN보다는 흐름이 나빠야 합니다. 에코프로의 주가는 11월 1일까지 어느 정도 억눌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섹터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 4분기, 특히 11월에는 친환경 섹터에 엄청난 중요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선 최근 통과가 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11월에 NDC,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발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땐 IPCC 6차 보고서에 의거하여 UN COP26 회의가 열리는 날이 11월 1일부터 12일이며 그 전후로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목표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현재 지구온난화 관련된 이슈는 유례없이 각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수조경제가 중심이 되는 것도 이와 같은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배경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11월과 이 이벤트가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10월 말에는 에코프로 HN과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탄소 배출권 섹터 전체적으로만 보더라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후성, 유캠스, 유니드를 중심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섹터의 배경은 11월에 가까워질수록 에코프로를 누를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공매도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기관 외국인에 의한 현물 매도로 인한 것이든 새로운 수급이 들어온다면 조정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한 몸인 것도 아니니까요. 따라서 정정고시의 시점은 가능한 한 빠른 게 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0월 5일에서 7일 가격을 기준으로 신주 발행가를 결정할 수 있는 오늘 유상증자 현물출자 공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15일 발표된 이후의 Fit for 55만 보더라도 그 전후 탄소 배출권 섹터에는 급등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죠. 기대감으로 인해 한 주 전부터는 강한 상승이 보이네요. 이처럼 7월 15일 이후 한 리포트로 인해 발굴된 유니드를 제외하고는 탄소 배출권 섹터의 대장주들은 급등 및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를 10월에도 하락하게 만들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며 9월 한 달 동안만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껏해야 61선 정도가 마지노선일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약 28%의 격도를 보이고 있네요. 게다가 에코프로 HN의 주가를 10% 더 부양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지분은 1% 정도인데 앞선 산술평균 공식을 고려했을 땐 더 적게 될 겁니다. 반면 에코프로를 누르면서 얻을 수 있는 지분은 3일 동안만 가격 유지를 해서 정정시키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가능성이 높죠. 똑같이 10%, 20%를 변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분이 같으니까요. 그러므로 기업 입장에선 이들의 가격을 변동시키면서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이득에 비해서 일반 주주를 참여시키지 않도록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가대로 지분 교환이 가능하다면 지분율 30%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괜히 욕심부렸다가 에코프로의 급등으로 인해 일반 주주가 참여할 경우 30%의 지분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11월의 호재 기간으로부터 지분 수합의 청약 기간을 가능한 떼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전제 조건으로 넣을 수 있는 건 에코프로 H에는 청약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금 현재가보다 높은 11만 500원 이상의 가격을 만들 것이고 에코프로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10월 7일부터 청약 종료 시점까지의 상승률은 에코프로 HN의 오늘부터 청약 종료 시점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하겠죠. 어찌되었거나 일정은 정해졌고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여 수익을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변화에서 9월에 지속적인 급등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적습니다. 청약 시점이 가장 중요한 가격으로 회사 내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일단 상승 흐름을 크게 깨면 아무리 섹터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약 이전엔 지지점으로 생각되는 가격이 지지되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경우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급등한다면 반드시 전고점 저항을 받으며 윗꼬리 캔들을 며칠은 만들 겁니다. 그때그때의 수급에 달려있을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합 혹은 하락하더라도 청약 시점에는 가격 복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대세 상승을 그리지만 21선의 저항을 받고 5일선 지지를 받으며 골든크로스를 만들며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장 종료 후 강한 매수 매동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은 갭상의 가능성은 높은데 그 갭상의 폭이 좁고 거래량이 붙지 못할 경우 한 번에 전고점을 뚫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에선 4일 정도로 표현했지만 더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며 5일선과 21선의 지지를 통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전고점 매물을 긴 기간 동안 차례대로 소화할 것이며 따라서 윗골이 긴 캔들이 자주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 큰 갭상을 보이며 21선을 단번에 지지로 받고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최소 3일 이내에 골든크로스 발생할 것이고 이 경우 내일 14% 이상의 갭상승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엔 첫날 매우 긴 윗꼬리 캔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악성 매물대의 가격 초입인 13만원대는 진입할 수 있으며 당장은 긴 꼬리 발생하나 그 갭을 천천히 메어가면서 올리는 경우겠군요. 이와 같은 상승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9월, 10월 동안 지속 상승 모멘텀이 주어져야 되는데 두 달 동안 상승 모멘텀이 주어지기 위해선 몇 가지 호재가 함께 발생해야 됩니다.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조정 후 상승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당장 내일은 일단 갭상의 가능성이 높지만 앞선 고점 매물이 대량으로 출회되어 긴 음봉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후 점차 하락하고 횡보하다 다시 상승 패턴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청약 시점에 현재 가격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므로 이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지분 교환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대신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완전한 전약 후강 장세가 되는 건데 이 경우 저희 일반 주주들의 경우 현물 출자 가격 아래에서 강력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거의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시나리오의 경우 물리신 주주들은 적극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현물 출자 가액 아래에서 말이죠. 이와 같은 조정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를 억누르기 위해선 그 계열사들도 함께 눌러주는 게 효과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좌회사 흐름이 좋은데 모회사만 누를 명분이 부족하니까요. 에코프로 BM이 떨어진다면 에코프로 HM만 따로 상승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세 회사의 흐름이 좀 비슷한 게 걸립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현재 자회사 요건에 필요한 주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공시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비중은 18.3%로 1.7%가 모자릅니다. 일단 그들도 현물 출자가액 아래에서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니면 현물 출자가 끝난 후에 에코프로 모사에서 직접 매수해야 되는데 그땐 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9월 7일 기타 법인이 2만 주나 매수하면서 신주 상장 후 4만 주 이상 매수했는데 이들이 특수관계인의 이룸 TNC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라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신다면 일단 투자 금액 대비 이 종목의 비중에 따라 다르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비중이 높을 경우 일단 급등 시 분할로 매도할 건데요. 특히 댓글을 보니 비중을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일단 내일 급등한다면 비중을 주식 투자 금액의 20% 이하 수준으로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완전 상승 흐름이 아니라 일부 조정 후 상승하더라도 시나리오가 일단 성립은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우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조정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손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평단이 11만 500원 이하면 그냥 홀딩해도 무방합니다. 현물 출자 참여하면 되니까요. 가격이 떨어졌을 땐 그냥 현물 출자 참여하면 되니까요. 평단이 높다면 멘탈 안 흔들릴 정도의 비중만 남겨놨다가 11만 500원 이하 가격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 재매수하는 게 유리해 보이네요. 만약 그 가격대로 안 온다고 하더라도 투자 금액의 20% 정도면 적당한 수익 실현 가능할 겁니다. 청약 기간 동안에 말이죠. 비중이 낮을 경우는 적어도 1개월 반 이후의 청약 기간엔 거의 무조건 현재 가격보다 높은 구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시고 적극적인 대응보단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상과 달리 엄청난 상승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현재 차트상 단기 이평선이 아래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21선과의 이격도를 높게 떨어뜨릴 상승이 일주일 내 단기 집중에 나오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려면 외국인 기관의 매도 매물이 좀 멈춰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2배 이상의 수익, 즉 무상증자 고점을 뚫는 게 가능할까요? 이를 위해선 재료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작동해야 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유리한 사업 구조상 3분기 실적 발표도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일본 VOC 저감 시스템 공급의 시운전 결과 뉴스나 반도체 공장의 필터 공급이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의 추가 지분 확보 공시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앞선 호재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경우 섹터 호재 단독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식이 높은 가격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일단 2배 상승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보고 단기 급등 시엔 적극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에서 40% 정도 수익이면 일단 실현하시고,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청약 시기까지 들고 간 후 매도하시죠. 그 이후 흐름은 섹터 흐름에 달려있는데 어쩌면 일찍 파는 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11월 이벤트는 정말 큰 이벤트니까요. 이상 디테일 스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